최근 비만 유병률은 사회적, 보건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식사와 영양 불균형 등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과체중 인구는 약 18억 명, 비만 인구는 약 5억 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280만 명의 인구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사망합니다.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인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만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보편적으로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 지수로 측정합니다. 국가와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고도 비만, 35 이상을 초고도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불리며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은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하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2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도 비만은 고혈압, 이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의 발병을 증가시키며 난임, 수면무호흡증, 골관절염, 유방암, 대장암 등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도비만 환자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괴감, 무기력감, 대인관계 기피, 우울증 등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고도비만 환자는 일상적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며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도비만 환자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 약 35만 명이 비만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그해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거의 10배에 이릅니다. 고도비만 환자들은 일반적인 비만의 경우에 비해 체중을 감량하기가 더욱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 운동하기에는 관절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고 비만에 의한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고도비만 환자들이 체중 감량에 실패합니다. 고도비만 환자는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으로 좌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 및 행동치료를 비롯하여 약물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장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식이 조절로 일시적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효과의 지속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적 비만의 경우 단순한 의지나 습관의 개선, 약물 치료 등으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고도비만 환자나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바로 비만 대사수술입니다. 비만 대사수술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몸무게를 줄여 비만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거나 개선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이를 뒷받침할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와 수술 유용성에는 논란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과체중 비만과 고도비만은 치료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고도비만의 치료는 비만 대사 수술만이 유일하게 장기적 효과를 지닌 치료 방법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위소매절제술과 위우회술입니다. 환자의 비만도 동반 질환과 과거력, 가족력에 따라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비만 대사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만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만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첫째,
체질량 지수 35kg/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둘째, 체질량 지수 30kg/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 관절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 식도 역류증, 천식, 심혈관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 셋째, 내과적 치료에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체질량 지수가 27.5kg/제곱미터 이상인 제2형 당뇨 환자인 경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전문의 진료를 통해 혈액검사, 식도위 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전도, 흉부 가슴 사진을 기본적으로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심장 초음파, 수면 다원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을 시행합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별로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영양 및 마취 평가 등을 시행한 후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비만 대사수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합병된 질환이 많아 그 자체만으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은 고도비만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특히 고도비만 환자들은 환자들의 위벽이 보통 사람에 비해 두껍고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합병되어 절제부나 연결부가 잘 아물지 않고 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합병증은 수술 술기의 발달과 수술 기구의 발전으로 그 발생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느 다른 위장관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문합 부위의 누출, 위장 폐쇄 등이 대표적인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비만 대사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와 최소 침습 수술에 익숙한 수술실 간호사와 스텝, 내과, 영상의학과 의사 등이 포함된 다학제 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술 후 나타나는 합병증은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후 음식 먹는 걸 조심해야 하는데요. 수술 후 식사는 대부분 저열량,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지방으로 구성하고 수술 후 초반에는 물 같은 완전 유동식으로 시작해 퓨레 형식, 연한 연식 순으로 진행합니다. 연한 연식을 먹기 시작해도 잘 씻고 삼켜야 하며 조리하지 않은 채소, 고기, 거친 질감의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수분 섭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이 마르고 탈수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수술 후 식이가 가능하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칼로리 음료나 탄산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수술 후 체중 재증가의 원인이 음주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1일 3회의 규칙적인 식사, 단백질 보충, 종합 비타민제 복용 등도 수술 후 회복 및 체중 유지에 중요합니다.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은 비만 대사 수술이 체중을 무조건 감소시켜주는 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도 생활 습관의 변화,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체중 감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비만 대사수술 후에도 식사량이 많으면 위가 다시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 소멸 절제술 이후 식사량에 관계없이 위가 통계적인 수치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남은 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가 잘라냈는지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본인의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면 비만 대사 수술 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비만 대사 수술을 받으면 위암 발생 위험이 커지나요? No, 아닙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한다고 위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수술 방법 중 위 우회수를 할 경우 위의 구조 변화로 인해서 위 내시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만 대사 수술 전에 위 내시경 및 가족력 등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한 이후에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 일반적으로 고도비만 수술 또는 위절제술로 알려지면서 지방흡입술과 같이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 미용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이라는 편견을 갖기 쉬운데요. 하지만 수술의 내용이나 질병의 치료 목적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이 여겨 진행할 수술이 아닌 만큼 전문의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단순 미용 목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더불어 고도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을 해결하며 일부 이용 당뇨 환자에서도 건강한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고도비만에 해당하면서 여러 차례 체중 감량 시도에 실패했거나 비만과 더불어 다양한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도비만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취업, 결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